현재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조선은 왜 수도를 여러 번 옮겼나? 태종 이방원은 자금성을 건설했는가? 태조 이성계는 언제 돌아가셨나? 모든 것이 의문. 외놈들이 실록에 재편찬하면서 실수를 했네요. 네, 이렇게 올리는데요.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거는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8일의 내용이 됩니다. 이 1405년도에 발생했는 일인데, 임금의 행차가 송도를 떠나다 대관에서 정식으로 행차를 갖추도록 상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제 제목을 보면 임금이 행차가 송도로 떠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송도에서 이제 출발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송도에서 출발해가 한양으로 간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1594년도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송도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고려의 수도 개경이 되겠습니다. 개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록에는 송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거는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그 대한민국 현재 서울 땅 그 한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양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할게요. 앞전에 실록의 내용이 이방원에 기록이 된 내용이 됩니다. 그 태종 이방원이 요 개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시 이제 수도를 옮긴다, 천도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옮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실록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도 이 원문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거가가 송경을 출발하였다, 사안부 사관을 해서 상소하였다, 이게 번역이 조작된 것 같아요. 여기 주제가 보면은 임금의 행차가 송도를 떠나다는 것은 뭡니까? 고려의 수도 송도에서 한양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그래가 제가 이 원문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원문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자,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 보면 가발 송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전에 실록에는 송경에서 한양으로 떠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경우가 됩니다. 근데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멍에 타다, 오르다. 뭐 타다, 오르다 그러면은 뭔가를 이제 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말도 될 수도 있고, 뭐 황제가 타는 그런 그 마차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타다, 뭐 이동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솔발이라는 한자를 부터가 있는데, 이 뜻이 보면 쏘다, 가다, 떠나다,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록의 내용에 보면은 이 떠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송도를 떠나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송경을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출발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해놨어요. 출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자 원문에는. 그냥 송경을 떠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다, 가다, 떠나다, 보내다, 파견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여기 보면 쏘다는 말이 있잖아요. 쏘는 게 뭡니까? 그 총으로 비유하면 여기서 딱 쏘면 저 멀리 날아간다, 그런 소리잖아요. 가다는 또 뭡니까? 말을 타고 어딘가를 간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가겠습니까?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잖아요. 소나무송, 서울경. 그러니까 송경으로 가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현재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멍에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제 마차를 타고 송경으로 가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실록의 이제 해석 내용을 보면 거가가 송경을 출발했다.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한양에서 송경으로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전하께서 한도는 태상왕에게 창건하신 곳이니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여기는 또 번역도 이것도 조작되어 있다. 이것도 거꾸로 조작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다 보면
태종 이방원이 그 태상왕이 수도를 정한 이 한도 한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록의 내용에서 이제 출발지가 여기 송경이 되고 도착지가 한양이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을 제가 이렇게 계속 들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출발지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양에서 고려 수도 송경으로 떠나는 내용이에요.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한도, 태상지, 소창, 부가 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한도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한 그 한양, 소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원문을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의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써 이런 내용이 있죠. 또 무엇 까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한 도읍도 이 한도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 수도를 정한 한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클테라고 되어 있죠. 크다. 그리고 윗상, 위 하늘이니까 이거는 태종 이방원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아버지는 이성계죠. 그러니까 태상왕은 이제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갈지 이런 내용이 나죠. 무엇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밭소, 바 일정한 곳이나 지역. 왜 지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태상왕이 있는 태조 이성계가 있는 이 한양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롯할 창, 비롯하다, 만들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만들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이 한양이 태조 이성계에서 처음 수도를 돋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태조 이성계가 계신 한양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가 부한이라는 이 뜻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닌가 부, 아니다. 아니다는 말이 뭡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옳을까? 옳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 부정하고 긍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아닌가 부라고 또 부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정이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 부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중 부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올 한, 돌아오다, 복귀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복귀하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앞전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도, 태상왕, 태조 이성계께서 계신 한양으로 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닌가 부, 그리고 옳을까, 아닌가 부 이렇게 부정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긍정, 부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계신 한양으로 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이중 부정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궁궐을 돈 그 한양으로 가지 않겠다. 경복궁에 있는 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실록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 출발지가 송경을 출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발지가 송경이 아니고 출발지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즉 한양에서 송경으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가발 송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멍해가 타다, 오르다, 그리고 쏠발, 쏘다, 가다, 가다, 떠나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떠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아래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송경으로 떠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 소나무 송, 서울경, 송경이 고려 수도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양에서 고려 수도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조선왕조 기록의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태조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이건 1405년도 기록이 됩니다. 자, 요거는 태종 5년 10월 5일의 기록이죠. 앞전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10월 8일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일 후에 이제 기록이 된다. 그런 의미고, 이제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은
3일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태종 이방원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임금이 태상 전에 나아가 한영 한도를 구하니 술자리를 베풀다 이 내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번역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임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방원이 됩니다. 이 기록은 태종 이방원의 기록이 되죠. 그리고 태상전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내용으로 읽어봐도 태종 이방원하고 태조 이성계는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이제 같이 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 원본을 계속 들여다봤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거꾸로 번역 조작을 해놨어요. 자, 제가 이제 원문을 붙여놨는데요. 상해 태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윗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태종 이방원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르다, 예, 이르다, 뭐 저루가 이르다, 뭐 도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태종 이방원이 도착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어디에 도착했냐? 자, 클태, 윗상. 자, 태상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에게 도착하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집전이라는 나오니까 태상전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면 태조 이성계에 있는 곳으로 이방원이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내용으로 이제 보더라도 태종 이방원하고 이성계는 같은 곳에 있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번역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리다, 묻다, 안부를 묻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같은 곳입니다. 돌아올 한, 돌아오다, 복귀하다. 이 복귀하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복귀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자, 아래쪽에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한수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경, 그 한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조 이성계하고 현재 이방원이 같이 술을 먹는 자리가 여기 한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복귀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한양에서 한양으로 복귀를 합니까? 아니죠. 현재 태종 이방원하고 이성계가 둘이 같이 있는 곳이 지금 한양이 됩니다. 즉 한양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복귀를 하냐?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려 수도 개경으로 복귀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상, 치주, 위, 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태, 윗상, 태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들치, 두다, 용서하다, 버리다, 뭐 버려두다, 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술주, 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위, 무엇을 하다, 기뻐할 환, 기뻐하다. 즉 태조 이성계인 태상왕이 술을 먹으면서 태종 이방원이 고려 수도로 다시 천도를 하니까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출발지가 한경이 되고 도착지가 고려 수도 개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서 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태상왕이 술자리를 베풀어 즐기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거꾸로 조작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태종 이방원하고 이성계가 한양에 같이 술을 먹는 내용이에요. 이 한양에서 술을 먹으면서 태종 이방원이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기뻐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술자리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지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해석을 해놨냐면
태종 이방원이 여기 고려 수도 개경에 있었는데 이쪽 한양으로 이렇게 천도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제가 실제 이제 원문을 계속 들여다보고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태종 이방원은 여기에 한양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한양에서 태조 이성계하고 이제 술을 같이 먹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다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술 대접을 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이 출발지고 고려의 수도 개경, 고려의 수도 이제 개경으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을 실록에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거꾸로 조작질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양은 이 한반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남직내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양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수도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직내 여기 이제 북경이 이제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하고 여기 황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난징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고려 수도 개경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너무나 기뻐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술 대접을 하는 위치가 현재 이 위치 난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술을 먹었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 고려 수도 개경으로 천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놨잖아요. 태조 광제 이성계 대명주서 건국 확정, 중국은 우리나라다. 자, 여기 보면 조선 황제 영락 이방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명나라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원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고려의 수도가 제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의 수도 베이징 북경이다. 자, 이거는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고려도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찾아보면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수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이렇게 번역, 거꾸로 조작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경이 태종 이방원하고 태조 이성계가 같이 술자리를 한 곳이에요. 한경이라고 적힌 이 부분이 출발지가 되고 이거는 10월 5일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3일 후에 한도 한양에서 송도로 출발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생각한데 전하께서 한도는 태상왕께서 창건하신 곳이니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틀린 해석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돌아간다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발지가 여기 고려 수도 송경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양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송경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조선의 수도 한도 한양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게 반대로 거꾸로 조작을 해놨다. 출발지가 한도에서 고려 수도 송경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두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완전히 이거 번역 조작이 됐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도대체 이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요? 아 이렇게 거꾸로 조작 번역을 해놔도 되나요? 제가 자금성을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금성을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지원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가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406년도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하면서 건설한 황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영락제가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한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려 수도 개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거장이라는 이분을 확인해 보면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에 6 임금을 섬겼다고 했죠. 세종 시대 때 서거정이라는 분이 세종대왕을 모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은혜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그리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요 부분이 이제 서거정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황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 부분이 강남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서거정이라는 벼슬을 하신 분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거정이 여기서 황제를 세종대왕을 섬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거정이 한도 시병이라는 글을 통해 글을 남겼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장안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24교는 중국 양주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강도현, 요 정확히 한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강도현이라는 요 한자를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양주가 강도현이고 여기가 한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장안성이 서울이고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중국 양주 강도현에서 서거정은 백꽃처럼 밝은 달밤에 지에서 돌아가면서 사람이 헛된 생각이여 어찌 꾸민들 지니겠는가라고 초파회를 맞이한 심정을 노래했다. 부처님 오신 날 지금과 즐겁게 술 한잔하고 늦은 밤 달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가던 것이다. 그러면 그는 헛된 생각을 꿈에 지었냐겠느냐 하며 탈속을 발언했다. 조선전기 도성 한양의 초파일 풍경은 서거정이 남긴 한도 시병이라는 글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서거정이 남긴 한도 시병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글은 종과 간등이란 단락이 그것이다. 종가는 지금의 서울 종로 거리로, 당시에는 한양의 중심이었다. 관등은 부처님 탄신 이래 불을 밝혀 봉축하는 것을 나타낸다. 종과 간등이라 초파해를 맞아 종로 거리의 연등을 환히 밝힌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보통 장안글 하면은 중국에 장안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중국 대륙의 서쪽 부분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서울이라고 조선의 수도 한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교는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던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 시를 통해 조선 전기 부처님 날 한양의 대부분 집들이 밤새도록 연등을 환하게 켜놨음을 알 수 있다. 그 경치가 마치 산호섭빛과 같았고 종로 중심은 연꽃이 핀 듯했다. 밤은 대낮처럼 환했고 이들은 마치 원숭이들처럼 신나게 놀았다. 연등은 부투칠성이 기울 때마다 밤새 불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은혜의 기록으로 현재 여기 황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조선의 이제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곧 장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내용이 여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양주부라고 나오고 여기 강도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장안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며 24교 중국 양주 강도현에 있던 24개의 다리로 번화한 도성의 거리를 나타낸다. 정확하게 강도현이라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